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증인 말씀하세요. 자,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지속,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그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뭐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그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자, 계속하세요. 계속 진단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가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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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화영 증인 예.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갖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음식과 다가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가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뭐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 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놓고 왜 박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자, 김용민 의원님, 네, 신문하세요. 지금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저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호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3인 성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판결문에도 보면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3인의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뭐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이 3인 성호로 인해서 진술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3명의 진술, 세미나, 허위 증언의 대가로 3명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부수는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김성태 씨는 지금 구형이나 보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받고 지금 김성태 동생에 대한 지금 또 구형 약속이 있었네요. 한번 진술해 주시죠.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모두 실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쌍방울 회사 관계자들이 여러 구속됐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1심에서 다 이렇게 낮은 형을 구형해서 예를 들면은 김성태 씨의 동생도 구속됐었는데 원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박상용 검사가 내가 힘을 써서 6개월로 구형을 맞춰서 바로 나가도록 자기가 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우리가 검찰에서 지금 이 세 3인을 포함해 가지고 쌍방울 측 관계자들 전부 석방한 것처럼 나도 석방을 시켜주겠다.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애증을 들으면서 저한테 강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네. 박상영 검사가 얘기한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차례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상용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박상용 검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저하고 그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진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그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 처음에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 처음에 점점- 검찰 측하고 얘기된 부분은 스마트폰 대납은 절대 아니었고 그 뒷부분에 있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황을 일부 알았다 이렇게 진술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고 저의 당시 변호인한테 상의했던 변호인도 그게 좋겠다. 그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아까 누가 설주환 변호사님 얘기하던데 당에서 보냈다고 하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도 뭐 오케이 양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의 강도가 진술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몰려서 마지막에 그 보고를 그 보고에 대해서 주가 좀 함정을 팠죠. 그러니까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입회했던 같이 계던 변호인한테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있느냐 좀 봐달라 검색해달라 해서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그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토론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뭐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야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 당시에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정황 정도로 그냥 합의하자 했다가 지금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네. 이제 증인께서 네. 그 쓴 옥중 서신에 의하면 자, 상부에서 동의가 안 된다.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당신이 주범이 안 되고 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보고를 한 걸로 그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처벌받을 위험, 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정황이 그런 정도면은 특히 검찰에서 특히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는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는 적절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그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저를 이제 말하자면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죠. 그 회유를 검사가 한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지금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을 지금 어쨌든 옥중 서신의 형태로 지금 증언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3인이 성호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황에서 제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는 회유,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 압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압박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추가 수사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특히 지금 여기 신명섭 국장 구속시키는 것과 같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구속
실제 뭐 구속영장 낮춰놨다. 지금 네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지금 시범 케이스로 신명석 국장을 하나 구속시켰는데 연이어 누구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 그밖에 이제 그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더 줬다, 뭐 뇌물을 더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13호에 갔다가 위에 1514호에 또 보내가지고 1514호에서는 별건을 수사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박성현 검사는 저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자고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 7월 12일에 이하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하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하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이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틀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 민대납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튼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을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요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한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아니,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제 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용은파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 있어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참. 주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검찰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그래서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지금 저 우리 자, 예, 발언하세요.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제출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 직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자,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아, 지금 변호사님한테 처음 알겠습니다.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변호사인 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의원님 손에 가 있죠? 저는 뭐 자,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다른 의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자,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아니, 계속 하시라고 지금.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시라고. 자, 발언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나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도 좀 충격받으신 모양인데 바보 같네요. 자, 계속 하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후라도 나오신 건 잘하신 일인데 예. 그거를 그러면 오전에 국정감사를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이 돼갖고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불쑥 사유렇게 됐는데 오전에 뭐 주변에서 나가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뭐 실드 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 증인의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영수 증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들으셨죠? 봉지욱 참고인 잠깐 마이크로 나와주시고 잠깐 둘이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엄영수 증인 일어나 주세요. 거기 무선 마이크 주세요. 자, 어떤 부분 봉지욱 참고인 짤막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도 대북 사업의 목적을 유한영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보형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그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저 그 7월 17일 저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엄영수 증인 예. 짧게 끊어서 갈게요. 자, 전체적인 제 증언 자료를 보면은 짧게 답변을 이제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릴게요. 예. 예. 자, 봉지욱 참고인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번 최상병 창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이 상대방이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엄영수 증인 예.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예.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엄영수 비서실장은 2023년 7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화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안부수나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봉지욱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뭐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욱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 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자, 직접 묻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췌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 날 한 번, 그다음에 6월 4일 날 오후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통 따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라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 그러면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알았고요.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럼 반박하세요.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사의 의원님 제가 검찰 전화를 여기 받았으면은 엄영수 증인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회사나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본인들이 지금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저는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지욱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두 분 앉아주세요. 자, 다음은요. 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에요. 북한으로 800만 불이 실제 지급이 됐고 달러를 만드느라 기업 임직원들 수십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800만 불을 대납한 이익의 최종 기속 주체는 당시 당연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였죠.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업에서 선뜻 지급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 그 지사에게 생색을 내고 그 돈을 낸 것에 대한 사후에라도 혜택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하영 지사로부터 수차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라고 진술까지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이하영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화부지사로서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방북이라는 큰 정치적 성과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제일 큰 공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을 생색을 내야 되고 이 과정을 보고 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요. 기본적으로 대북 송금과 방북은 예를 들어 방북 비용만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최초에는 500만 불로 협상하다가 300만 불로 낮춰지거든요. 이런 협상 과정이나 액수, 방북 과정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하영 증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색해지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여됐다 이렇게 자백을 했었던 것이고 또 이하영 증인 배우자가 법정에서 고성 지르면서 난리치는 거 장면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다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이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리적 사법 테러만 테러가 아닌 것이 지금 보면은 박상용 검사 가족 10년치 출입 기록을 달라고 하고 판사였던 배우자의 사건 기록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망신주기용 탄핵이고 물리적인 테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하영 증인에게 물을게요. 일단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자백했던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무려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이하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아니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지 않고 마지막 설주한 잠깐만요.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이하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6월 12일 이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아니 설주한 하는데 이한희 변호사 당시 변호사 제 맞습니까? 말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에 본인이 회유당해서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때의 변호사가 맞아요? 6월 12일까지는 설주환 변호사가 네. 검찰청에 배석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이게 잠깐만요. 6월 설주환 변호사는요. 아니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환 변호사는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하영 증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는데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이하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하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한희 변호사도
당시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데 음주 사실도 없었고 당연히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유아영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하는 시점에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일방 의결하면서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쏙 빼고 당시 회유당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해서 실컷 다 자백하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회유당했던 시점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 직업인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해서 지금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 거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협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게 됐다. 허위 진술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로 뭘 거짓 진술하겠다고 했길래 이거를 허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당시 김영태 변호사랑 접견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있죠? 그 부분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김성태 회장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다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김영태 변호사랑 대화 내용 사이에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의 육성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답변 그런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누가 지금 네 하셨습니까? 네.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반한테 말씀하셨죠. 네네네. 자, 못다한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여러 가지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저기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특히 김영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택 의원님.